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탕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후회 없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을 해주시는 전문가 세 분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움직임에 부패 완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결국 총장직을 내던졌습니다. 임기를 4개월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윤 총장의 사의 표명 1시간여 만에 문 대통령 그야말로 초스피드로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제 검찰을 떠난 윤 전 총장의 행보와 윤 전 총장이 떠난 검찰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후임 검찰총장은 과연 그럼 누가 될까? 이 부분도 지금 관심사인데요. 1순위로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꼽히고 있죠. 그리고 이 지검장을 유력하게 보는 시각이 많지만요.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김오수 전 차관. 그리고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기 직전 청와대에 임명을 제청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이 가운데 누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글쎄요. 일단 누가 되든 간에 현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윤 총장이 떠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던 현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수사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요. 월성원전 이동기 사건이 있고요. 어찌 보면 그다음에 또 울산시장 선거 사건 기획 문제도 있고요. 거기다 지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관련 사건도 역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네. 윤석열 총장이 떠나고 지금 조금 전에 거론된 분들 중에 한 분이 만약에 검찰총장이 된다면, 네. 아무래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친정부 성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이 지금 일단 물망에 오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현실적으로 기존에 진행되는 수사는 차질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엿보인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검찰총장 차기 인선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나오고 나서 판단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야당에서 비판을 하기는 이제 정권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다. 네. 또는 이제 윤석열 총장의 사퇴 이유를 그 여당이 윤석열 총장을 압박해서 정권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건 전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월성 원전 수사라든지 그다음에 김학의 불법 출금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 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사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번 후임 검찰총장을 이제 선임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전에 이제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세 분을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어떤 무리한 특수통다운 어떤 이런 시끌벅적한 어떤 수사, 이것과 다르게 저 세 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제 공직자다운 이런 모습을 가진 분들이다. 그래서 저는 저 세 분이 친여다 어떠다 이런 평가는 사실 언론의 어떤 흥미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고, 사실 별 결격이 없는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이제
수사와 그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검찰개혁의 아주 중요한 요체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협의 중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미 그것이 뭐 다 된 것이라고 해가지고 사퇴 변호로 삼았습니다만은 사실은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도 계속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논의를 이렇게 검찰의 총의를 모아서 잘할 수 있는 네. 예, 이런 사람이 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무엇보다 주목을 받는 부분이 있죠. 바로 검찰을 떠난 윤석열 전 총장의 향후 행보입니다. 어제 사의 표명을 하는 윤 전 총장의 발언, 퇴근길 모습을 먼저 잠깐 다시 보시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잘 판단해서 저도 27년 공직생활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후회 없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계 입문 등이나 이런 얘기는 전혀 꺼내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정계 입문 출사표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에 이 윤 전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들어올 때와 떠날 때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떠나는 시점을 가지고도 지금 분석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 9일 이전에 총장직을 내려놨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들어올 때 나갈 때인데 들어올 때를 본인이 선택할 수는 없죠. 무슨 사법시험 합격해서 검사 된 거고 네. 대통령이 총장으로 임명해서 된 거지 본인이 하겠습니다 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네. 들어올 때 선택한 건 아닌데 나갈 때는 본인이 선택했어요. 3월 9일을 말씀하시는 건 글쎄 모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1년 전에 검사 같은 경우에 1년 전에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윤석열 반직법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네. 내년 3월 9일인가요 대선이? 그래서 네. 아마 그 1년 전에 3월 9일 이전에 사퇴한 거 아니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법이 지금 발의가 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법을 처음에 이제 최강욱 의원이 얘기할 때도 위헌 소지가 많다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굳이 그 법이 국회 통과될 걸 대비해가지고 지금 1년 전에 잡았다. 이거보다는 아마 4월 달에 있었던 재보궐선거하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뒀을 거예요. 만약에 윤 총장의 정치를 할 마음이 있다. 7월에 임기를 다 마치고 나오면 늦긴 합니다. 왜? 네. 야권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경선 규정을 보면 올해 11월까지 대선 후보 선출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럼 7월에 들어와서 몸 풀고 8, 9, 10, 11 이러면은 시간이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전을 말씀을 드렸냐면 네네. 어제 이제 윤 총장이 3일 동안 굉장히 큰 정치 이벤트를 한 겁니다. 네. 국민일보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대구에서 일성, 그다음에 어제 퇴임까지 이 3일 동안 꽉 짜여진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각벌이에서 정치인으로서 데뷔 무대를 했는데 네.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데뷔를 하면서 이슈를 선점해가지고 이 이슈를 끌고 간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야권 입장에서는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뭔가 활력소를 찾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재보선 결과가 좋으면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나름의 본인의 정치적인 가치를 좀 야권 유권자들을 보여준 셈이 되는 거고 네. 아무래도 야권의 서울시장 재보선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크고 작은 야권의 정계 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서 뭔가 본인이 좀 역할을 해서 그 탄력을 가지고 대선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은 맞죠.